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이 음성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잠시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를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으며 타인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사랑이 부재한 사람, 혹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즘이란 실은 고통을 다루는데 실패한 서툰 시도라는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실 내면 깊은 곳에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기이한 행동들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고통 관리 전략인 셈입니다. 이 고통은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비난받거나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깊숙이 숨기고 거짓된 자아라는 단단한 갑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비판도 자신에게 닿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이 갑옷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두꺼워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행동 양상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결점이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취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 욱하는 성질을 지적한다면 그들은 즉시 내가 먼저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혹은 내가 상황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야 라며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엉망으로 처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어라며 핑계를 대거나 내가 하기로 한 부분을 안 했잖아 라며 오히려 당신을 탓합니다. 미안해, 내 실수야 라는 간단한 말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 어딘가에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아주 사소한 지적이나 비판조차 견디지 못하고 이를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드럽고 합리적인 어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제안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한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말을 넌 나라는 인간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구나 라는 인신공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나는 또다시 거부당하고 있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있어라는 오래된 상처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당신에게 투영하여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비밀이 많고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절대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고통을 피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만약 당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졌거나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비난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직하게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과 비밀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편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솔직함은 곧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진공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거절과 혹독함, 그리고 특정 메시지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솔직함과 취약함,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가져온다는 것을 뼈아프게 학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그들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어떻게 드러낼까요?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은 자기 보존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모욕할 때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치는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분노의 건강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자기 보존을 넘어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분노는 거의 항상 타인의 희생을 동반합니다. 당신이 나는 A보다 B가 더 좋은 것 같아라고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도 그들은 넌 항상 부정적이구나. 늘 나한테 불평만 하지. 내가 뭘 해도 만족을 못하는구나. 라며 순식간에 엄청난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걸까요? 그들의 분노는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자신은 당신에게 분노할 권리가 있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고방식 또한 그들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 역시 권위적인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인 분노를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존경받고 싶었던 대상으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고 억울함을 항변하려 할 때마다 묵살당했던 경험이 쌓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른이 되고 힘이 생기면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번엔 내 차례야. 그들은 더 건강하고 나은 대안을 찾는 대신 자신이 겪었던 상처 주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분노는 사실 나는 당신을 포기했어.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다시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어라는 절망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겉으로는 당신을 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는 상처받았고 무능력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면의 처절한 비명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당신에게 비난의 형태로 쏟아냄으로써 잠시나마 벗어나려는 것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전 배우자가 화를 낼 때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단서는 바로 제 자신의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화가 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고 마침내 제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나오는 나쁜 에너지는 당신을 격앙시키지만 그건 사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 입은 사람이 우리 삶의 속도와 감정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의 불안이 나의 불안이 되고 그들의 분노가 나의 분노가 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몫도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존엄성과 선함을 지키고 타인에게서도 그것을 발견하려 노력하며 내가 대우받고 싶은 공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은 대안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고통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할 때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자기 보존의 경계 안에 머무르십시오. 바로 그곳에 당신의 안정이 있고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내면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늘 굳건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의 것이 되기를, 타인의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